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랑은 더 그랬어요. 누군가에게는 희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요구였으며 그 무게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서윤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겨우 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이 평화로운 공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아들 민수에게만 향하는 맹목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 저녁 서윤의 가정을 잿더미로 만들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주방을 오가며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 도현은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메뉴는 도현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어머니 정희가 좋아하는 잡채였습니다. 서윤은 손이 큰 편이라 늘 음식을 잔뜩 했고 오늘도 식탁은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이 조용하고 넉넉한 공간이 서윤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안이었어요. 서윤과 도현은 결혼 10년 차였지만 아이 없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도현은 신중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서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여보, 엄마 곧 오시겠지? 당신은 그냥 앉아있어. 내가 상 차릴게. 서윤이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내려놓고 서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시켜. 그리고 어머니 오시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편하게 있어. 도현의 말에는 미묘한 당부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정희 여사는 특히 그랬습니다. 언제나 서윤이 아닌 민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살았거든요. 서윤은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아. 오늘 저녁은 그냥 평범한 가족 식사일 뿐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서윤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 정희와 동생 민수 때문에 겪었던 자잘한 스트레스들을 잊고 싶었어요. 민수는 늘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 뒷수습은 항상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딸에게서 위로와 도움을 구했죠. 서윤은 그 패턴을 끊고 싶었습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희 여사였습니다. 어머, 우리 서윤이 이렇게 힘든 걸 다 했네. 정희는 들어서자마자 서윤을 칭찬했지만 시선은 이미 갈비찜 냄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요. 사위, 도현 씨도 인사드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신중한 표정으로 정희에게 인사를 건넸고 정희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사위보다는 냄비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익숙한 풍경에 한숨을 삼켰습니다. 사위에게 친절하기를 바라는 건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정희는 갈비찜을 맛있게 드셨고 서윤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도현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민수 이야기를 꺼냈고 서윤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식욕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요즘도 일 때문에 바쁘대. 아무리 바빠도 누나 집에 한 번 와봐야 하는데. 어머니, 민수는 사업한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정신없을 거예요. 전화로 안부 전했어요. 도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잡채를 집었습니다. 사업은 무슨, 그냥 놀고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이번 것도 영 시원찮아. 그래서 말인데, 서윤아.
정희가 갑자기 잡채를 내려놓고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이 글에서 말인데 뒤에는 늘 민수의 문제가 따라왔으니까요. 요즘 상가 임대료가 너무 불안해서 말이다. 내가 가진 그 건물 말이야. 그걸 그냥 정리해 버릴까 생각 중이야. 정희는 마치 김장 이야기라도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가는 정희 여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갑자기요? 왜요?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안전? 에휴, 공실만 늘어나는데 무슨 안전이냐. 게다가 내가 이제 늙어서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냥 목돈만 들어서 편하게 살까 싶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말이 없었지만 서윤은 도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도현은 언제나 재산 문제에는 신중했고 정희 여사가 건물을 매각한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은 어머니의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물은 어머니의 재산이었고 정리하든 말든 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요,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엄마 재산인데 엄마 편한 대로 하세요. 서윤은 별다른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반응에 만족한 듯 다시 갈비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서윤과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내가 건물을 정리하면 서윤네 집에서 잠시 지내면 어떻겠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농담인가?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정희 여사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했고 불편하게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농담을? 불편하게 여기서 왜 주무세요? 건물 팔면 새로 작은 아파트 하나 얻으세요. 어차피 목돈 생기잖아요. 서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옆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중한 태도는 서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건물 매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새로 집 얻는 것도 번거롭고 내가 아는 그 건물 크기가 좀 돼서 팔리면 목돈이 꽤 나오지 않겠니? 그 돈을 일단 은행에 넣어두고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낼까 싶어서. 정희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딸에게 며칠 친정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요. 서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집은 방 3개짜리 아늑한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기에는 구조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고 도현과의 생활에 어머니가 끼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잠시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1달, 2달, 그리고 엄마가 은행에 목돈을 넣어둔다는 건 좀 이상해요. 엄마 성격에 현금이 있으면 바로 뭘 하려고 하실 텐데. 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어머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정희 여사에게 현금을 은행에 넣어둔다는 말은 민수에게 준다는 말과 동의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날 저녁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릴 폭풍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을요. 잠시라는 게 뭐가 중요하니? 뭐 서너 달, 길어봤자 6달은 안 넘겠지.
그리고 내가 딸네 집에 좀 와 있겠다는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 정희는 갑자기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유는 그 익숙한 감정적 압박에 다시금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도현 씨도 불편하고. 서윤이 도현을 쳐다보았지만 도현은 여전히 묵묵히 식탁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도현이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괜찮아요? 어머니가 잠시 오시는 거. 서윤이 직접적으로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2달 전에 새로 맞춘 다구가 방에 들어와 있어서 공간이 좀 좁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도현의 대답은 애매모호했습니다. 거절도 수락도 아닌 완곡한 표현. 서유는 그 답답함에 목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도현의 말을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아닌 수락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고맙다. 역시 사위밖에 없네. 너희 둘만 믿는다. 정희는 흡족한 듯 웃었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건물 매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집에서 지내겠다는 건 건물 매각 대금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돈도 없이 딸네 집으로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 건물 팔면 돈이 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갑자기 그 목돈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도현은 잔을 내려놓았고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서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자기 합리화가 담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야. 그 돈이 좀 필요하게 됐지. 어디에요? 설마 민수일이에요? 서유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민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에 방어적인 빛을 띠었습니다. 내 동생 일 아니면 내 돈이 어디로 가겠니? 민수 그 녀석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자 막을 돈이 조금 부족하대.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정희는 마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딸에게 자상하게 설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빚을 갚는데 엄마의 전 재산을 다 쓴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민수 일은 이번이 한두 번이에요? 예전에 부도 났던 것도 엄마가 다 갚아줬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을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동생한테 정이 없니? 누나라도 이해해 줘야지. 이번에는 민수가 꼭 성공한다고 했어. 잠깐만 도와주면 되는 일이야.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나중에 민수가 갚을 거다. 일단 내 동생 살려야지. 안 그러니? 내 동생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잖아. 서유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정희의 눈빛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서유는 황당함과 분노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민수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민수가 잘 돼야 집안이 산다는 그 낡고 이기적인 논리. 그럼 엄마는 그 돈도 없이 우리 집에 오시려는 거예요. 엄마가 살던 집 팔고 돈은 민수 주고 엄마는 우리 집에 얹혀 살겠다. 그게 말이 돼요? 서윤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도현은 마침내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정을 침범하려는 이 불합리함에 맞서야 했습니다. 너는 왜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얹혀 산다니.
내가 내 엄마야. 잠시 신세 지는 거지. 신세가 아니잖아요. 엄마 돈 다 날리고 와서 저희한테 의지하려는 거잖아요. 엄마는 이제 돈 없으니까 저희한테 불편한 짐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요. 서유는 차분하려 애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엄마 전 재산을 가져가서 사업한답시고 도박을 하고 그 짐은 왜 우리가 져야 해요? 도대체 우리가 엄마를 왜 돌봐야 하는데요? 그럴 거면 민수 집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엄마 돈 가져갔으면 민수가 엄마 책임져야지. 서윤의 외침에 식탁 위의 접시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정희는 서윤의 격앙된 목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딸의 반항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눈을 피하며 식탁을 응시했습니다. 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엄마, 말해보세요. 그럼 엄마는 왜 우리 집에 오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이 벽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윤이 목이 메인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닌 민수가 아닌 서윤 자신에게 솔직한 어머니의 답을요. 오래된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거래의 진실이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고 서윤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며 그저 접시 위를 맴돌았습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니. 내 동생은. 정희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돈을 대준 사람으로서 민수에게 돌봄을 요구할 자격도 없으니 만만한 딸에게 기대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침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일단 건물 파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그 돈이 정말 민수에게 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대가로 엄마가 저희에게 오시려는 건지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서윤은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여전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기다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어머니에게 남아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정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말이 맞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제가 차라도 한 잔 타 오겠습니다. 도현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정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윤에 대한 원망과 사위에게서마저 거절당했다는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도현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서고 서윤과 정희 여사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갈비찜 냄비는 식었고 잡채는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어머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울음을 멈추었고 그 대신 단단한 실망과 분노로 채워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요, 엄마가 동생한테 모든 걸 주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서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를 맴도는 것처럼 들렸어요. 엄마의 인생 전체가 동생 때문에 희생되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엄마는 왜 민수한테는 한없이 퍼주면서 저한테는 짐을 지우려고만 해요. 정희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도현이 가져다 준 따뜻한 찻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려는 게 아니야. 잠시 쉬었다 가려는 거지. 내 동생 일은 나중에 내가 이해하게 될 거다. 피부치인데 어쩌겠니? 정희는 피부치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 마셨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다. 오늘 저녁 고맙다, 서윤아. 그리고 사위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정희는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도현이 부엌에서 나오기도 전에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서윤은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갈등의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은 다음 만남에서 더 큰 불길로 변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엄마, 잘 가요. 서윤은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딸에게 등을 보인 채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평화도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서윤은 식탁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셨어요? 네. 아마 많이 불편하셨겠죠. 서윤은 찻잔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치우지 마. 그냥 놔둬. 당신 손이 너무 차가워. 서윤은 도현의 품에 기대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집어삼켰는지 그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옆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서윤의 생각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어머니의 말, 민수의 빚,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대한 침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새벽 2시 도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민수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 짐을 저희가 나눠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도현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건물을 정리하실 거라는 걸요. 서윤은 놀라서 도현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며칠 전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하셨어요. 상가 임대 문제로 상의하고 싶다고. 그때 나는 어머니의 건물 매각 계획을 들었죠.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이유도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저녁 식사 때까지. 당신에게 먼저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밖에 안 될 테니까요. 나는 당신이 스스로 어머니에게 직접 듣고 당신의 결정을 내리기를 바랐어요. 도현의 말에 서윤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현은 서윤보다 훨씬 냉정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럼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에 동의한 거예요?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간이 좁다고 완곡하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마 못 들으신 척 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원치 않는 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특히 민수의 빚 때문에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정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요. 그건 끝없는 요구의 시작일 테니까. 도현의 단호한 말에 서유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도현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건물을 팔고 저희에게 오겠다는 결정을 막으려면 어머니의 감정에 호소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의 흐름을 막아야 해요. 민수가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거나 어머니가 매각을 철회하게 하거나. 도현은 차분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서유는 이제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과 경계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지지 덕분에 서유는 울음을 멈추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여사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집을 나와 자신의 작은 상가 건물로 돌아온 정희는 딸에게 받은 감정적 충격보다는 아들 민수에게 건네줄 돈에 대한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엄마고 민수는 내 아들이야. 서윤이는 시집가서 잘 살고 있지 않니? 내가 가진 것 좀 나눠준 게 뭐가 잘못이야. 나중에 민수가 성공하면 나한테 더 잘할 거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수의 사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한정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물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당장 매각 절차 밟고 싶어요. 가장 빨리, 가장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아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손때 묻은 건물이지만 민수가 살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어요. 오후가 되어서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 전화는 해봤어. 그 돈 빨리 들어와야 이번 달 이자 막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나 진짜 큰일 나. 걱정 마라, 아들아. 엄마가 지금 제일 빨리 처리하려고 부동산에 얘기 다 해놨어. 아마 다음 주쯤 계약서를 쓸 수 있을 거다. 아, 진짜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나 이번에 이것만 넘기면 진짜 성공할게. 그때 엄마 호강시켜줄게.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성공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수십 번 들어온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성공을 자신의 희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들아, 너는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면 돼. 그리고 내가 당분간은 서윤이네 집에서 좀 지내려고. 왜? 서윤이 누나 불편해하지 않아? 민수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누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집중될 비난의 화살을 분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걱정하니? 내 누나가 설마 엄마를 내쫓겠니? 걱정 말고 너는 사업이나 열심히 해. 정희는 전화를 끊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았으니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서윤의 집 안방에 자신의 짐을 푸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민수에게, 짐은 서윤에게. 정희 여사는 그 잔인한 거래가 자신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유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남편 도현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략회의에 가까웠어요. 도현 씨, 제가 오늘 아침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요. 엄마 건물 아직 엄마 명의 그대로예요. 매각은 시작도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에는 접수했겠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머니 성격상 바로 진행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해요. 어머니가 돈을 민수에게 넘기는 순간 저희에게 오는 건 돌봄에 대한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한테 민수한테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들을 리가 없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민수에게 돈을 넘기기 전에 저희가 먼저 나서서 민수의 빚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둘째, 건물 매각 자체를 잠시 보류시키는 겁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 어머니가 멈추실 겁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적 강제성이라니.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저희가 소송을 걸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소송이 아니라 채무자가 건물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가압류 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민수가 어머니에게 빚을 졌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있어야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민수에게 직접 경고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가 결국 어머니의 노후를 서윤 씨에게 전가하는 불효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도현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이 결정이 가져올 무게를 모릅니다. 저희가 민수를 움직여야 해요.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적이니까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싸우는 것보다 민수의 양심을 건드리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민수에게 양심이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그날 오후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는 이미 감정적으로 소모전을 벌인 후였습니다. 서유는 핸드폰을 들고 2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유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이젠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벨 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웬일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엄마 건물 파는 거 알고 있니? 민수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엄마가 잠깐 얘기만 하신 거 아니야? 서유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내 사업 빚 갚아주려고 그 건물 파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서유는 숨을 고르고 도현에게 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 건물 팔면 엄마는 돈 한 푼 없이 우리 집으로 올 거야. 나는 내 어머니를 모시기 싫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그 돈을 가져가는 대가가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하게 사는 거라면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민수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민수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수야, 엄마의 노후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았니? 서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잠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 공은 민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희생을 멈출지 아니면 누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돈을 가져갈지. 서유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생의 다음 반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이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끊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친동생에게 경고의 칼날을 들이밀었고 그 칼날이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가족 그리고 남편 김도현과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은 때로 질긴 올가미가 됩니다. 그 올가미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서유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도현은 서윤의 단호함에 오히려 안심하는 듯 했어요. 잘했어요, 여보. 이제 민수가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짐은 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민수가 그 돈을 포기하면 절 원망할 거예요. 제가 민수와 엄마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어머니에게 늘 정이 없는 딸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이 가정입니다. 도현의 현실적인 조언은 서윤에게 차가운 약이었습니다. 쓰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약이었죠. 서윤은 도현의 말대로 어머니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누나 서윤과의 통화 후 하루 종일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사업 빚을 막는 데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누나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 돈을 가져가는 대가가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하게 사는 거라면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도 싫었고 자신의 사업 실패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싫었어요. 어머니가 누나네 집으로 간다는 것은 민수에게는 불편함과 비난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전화 왔었어. 뭐라고 하디? 또 너한테 뭐라고 했니? 정희의 목소리에는 즉각적인 방어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건물 매각건 때문에. 엄마, 건물 파는 거 잠깐 보류하면 안 돼? 나 이번에 빚 해결할 방법이 하나 생길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을 줘. 민수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빚 해결 방법은 없었지만 누나네 집에 어머니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뭐, 보류, 안 돼. 계약서 다음 주에 쓰기로 했다. 너 이번 이자 못 막으면 진짜 끝장난다고 하지 않았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희는 격앙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민수의 사업 실패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누나네 집에는 가지 마. 내가 엄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줄게. 돈은 나중에 내가 갚을게. 엄마 건물은 건드리지 마.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민수는 급하게 어머니의 결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어머니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민수는 누나의 압박과 자신의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희생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 보류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막다니. 민수는 늘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지금 누나가 시킨 말 하니? 내가 나를 걱정해. 내가 내 엄마를 원룸에 보내겠다고?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엄마 걱정하는 거야. 누나네 가는 거. 누나가 너무 불편해. 괜히 누나랑 싸우지 말고 내가 조금만 노력할게. 정희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은 그녀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가면서도 어머니를 편한 딸네 집이 아닌 불편한 원룸으로 보내려 한다니. 그녀는 서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사랑만을 원할 뿐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향했던 맹목적인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며칠 만에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강경함이 아닌 지치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네, 엄마. 서윤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한테 전화 왔더구나. 건물을 팔지 말라고 하네. 서윤은 겉으로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그래요, 엄마. 민수도 이제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 돈이 엄마의 노후 자금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고요. 깨닫긴 뭘 깨달아. 그 녀석은 그저 나를 내 집으로 보내기 싫었던 거지. 나한테 짐이 될까봐. 내 동생한테 내가 짐이 됐더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사셔야죠. 민수 일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민수도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죠. 하지만 민수는 엄마 없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했는데 정희는 여전히 민수의 불안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에게 돈을 대주는 건 엄마가 민수를 더 망치는 길이에요. 민수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었어요. 엄마의 돈이 아닌 민수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죠. 그게 진짜 엄마의 사랑 아닐까요? 서윤은 차분하게 정희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서윤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가 민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그 목소리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건물 매각은 일단 보류할게. 민수한테는 내가 직접 가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 정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엄마.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 집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건물도, 민수도, 그리고 엄마 자신도요. 정희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크게 심호흡했습니다. 그제야 도현이 거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건물 매각은 보류하기로 했대요. 민수가 막았대요. 그리고 엄마가 짐이 되는 게 싫어서 저한테 오지 않겠대요.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은 민수의 이기심과 서윤의 방어적인 태도 덕분에 나온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윤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여보.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계를 지킬 수 있어요. 도현이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희 여사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가 건물 사무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말이 그녀를 흔들었고 서윤의 진심 어린 충고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민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민수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늘 약했고 딸 서유는 늘 강했습니다. 정희는 약한 민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강한 서유는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서윤에게는 상처가 되고 민수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민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잠정적인 매각 취소를 알렸어요. 민수에게 가기 전 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딸 서윤의 집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필요했어요. 민수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예고 없이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 혹시 건물 매각 때문에? 민수야,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정희는 민수의 사무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엉망이었고 민수의 사업은 한눈에 봐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누나한테 내가 내 짐이 될까봐 나를 원룸에 보낸다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를 예상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누나가 너무 불편해해서. 됐어. 변명하지 마. 내 누나는 솔직했고 너는 비겁했어. 내가 돈을 가져가면서도 엄마를 모시는 책임은 지기 싫었던 거지. 정희는 텅 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를 사랑했어. 너는 약한 아이였으니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내 빚을 갚아주는 게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엄마의 사랑이 너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는 걸. 내가 이 돈을 가져가면 너는 영원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아이가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영원히 너의 짐으로 남겠지.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건물 매각 취소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엄마한테 빌려간 돈 목록이야. 예전에 부도 났을 때 갚아준 돈, 그리고 내 사업에 대준 돈. 모두 합쳐서 내가 엄마에게 빚진 돈이 이만큼이야. 민수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는 단 한 번도 민수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겼습니다. 이제 빚은 사랑이 아닌 현실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갚으라고? 그래, 이제부터 갚아. 당장은 힘들겠지.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내 빚을 갚아주지 않을 거야. 이 건물도 팔지 않을 거야. 이 건물은 엄마의 노후 자금이야. 너에게 기대지 않고 내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희생이 아닌 어머니의 단호한 경계를 마주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부터 너를 내버려 둘 거야. 내 힘으로 일어서렴.
그게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 한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수의 어머니가 아닌 한정이라는 자신의 삶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며칠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수의 사무실을 나선 정희 여사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의 엄마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대주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립심을 꺾는 독약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희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민수 만나고 왔다. 네, 어떻게 됐어요? 서윤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과 달리 힘이 있었다는 것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건물은 안 팔기로 했다. 그리고 민수에게 빌려준 돈 다 갚으라고 했어. 이제 엄마는 민수 문제에 관여 안 할 거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그 맹목적인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서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게 민수를 위한 길이고 엄마를 위한 길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지만 어색함이 앞섰습니다. 모녀 사이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 쌓인 벽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더구나. 그리고 내게 짐이 되려고 했던 거 미안하다. 내가 너희 가정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제야 안다. 정희는 처음으로 서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사시면 돼요. 저희 집에는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하지만 주무시는 건 안 돼요.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서윤은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무너져서 자신의 가정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희는 씁쓸했지만 딸의 단호함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럴게. 이제 엄마는 혼자 살 거다. 이 건물 팔지 않고 임대료 받아서 생활할 거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윤은 남편 도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현은 서윤을 끌어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드디어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이제 어머니도 우리도 각자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서윤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혼자 외롭게 지내실지 걱정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 여사는 건물 관리에 집중하며 자신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고 민수 역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정희는 예전에는 몰랐던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직접 계산하고 세입자들과 대화하며 상가를 관리하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때로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동반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그리고 어린 서윤과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윤은 늘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 뒤에는 늘 어머니를 배려하는 속 깊음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늘 강하다는 이유로 서윤을 외면하고 약한 민수에게만 마음을 쏟았던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내 어릴 적 사진을 봤다. 내가 늘 웃고 있었는데 엄마는 내 웃음 뒤에 있는 내 마음은 몰랐던 것 같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는 늘 혼자 알아서 잘하니까 엄마는 내가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 민수만 챙기느라 너를 소홀히 했어. 이번에는 서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엄마도 자신을 사랑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라도 엄마가 저를 봐주셔서 고마워요. 모녀는 전화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와 응어리를 씻어내는 정화수 같았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수십 년간 굳어졌던 모녀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와 딸로서 다시 서로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윤의 집이 아닌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에서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저희가 모실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탕 드시러 가요. 그래, 그러자. 고맙다, 서윤아. 주말 서윤과 도현은 정희를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민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희는 도현에게도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위, 지난번에 내 고집 때문에 많이 불편했지. 이제 다 잊어줘. 서윤이한테 잘해주는 거 고맙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 부딪히면서 이해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가 편안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은 정희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정희가 혼자 지낼 때 필요한 따뜻한 무릎 담요와 작은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실 때 이거 들으면서 외롭지 마세요. 라디오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정희는 담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딸의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무릎 담요의 따뜻한 온기가 정희의 가슴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딸 서윤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엄마가 이제는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정희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거칠애가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고 난 후 딸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윤이 선물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정희는 담요를 덮고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민수의 문제가 아닌 그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정희의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경찰서에 갇혔어.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들의 절규는 어머니의 마음을 무섭게 흔들었습니다. 경찰서, 무슨 일이야, 민수야. 일단 와서 보증금 내줘야 해. 안 그러면 나 진짜 큰일 나. 엄마 건물 팔지 않았어. 그 돈 어디 있어?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의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외면해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야 할까? 그녀의 손은 다시금 건물 등기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외침은 정희 여사의 굳건했던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랑과 희생이라는 딜레마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희 여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경찰서, 보증금, 큰일. 그 단어들은 정희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당장 달려가 아들을 구하라고 외쳤지만 이성리 싱은 이것이 민수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계기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낡은 서랍을 열고 건물 등기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는 몇 달 전 자신이 매각을 취소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등기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단단한 자각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위해 건물을 판다면 그녀는 영원히 민수에게 갇힌 채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희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남편 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위, 내가 지금 민수 문제로 상담하고 싶어서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도현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정희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녀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현은 출근 직전 정희의 상가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민수가 어젯밤에 경찰서에 갇혔다고 연락이 왔단다. 보증금을 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건물을 팔아서라도 도와줘야 하는지. 사위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희는 도현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도현은 정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동정심을 이용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를 꺼내주는 것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아, 아들이잖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은 민수 씨의 보험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쓰면 민수 씨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어머니와 서윤 씨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민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현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냉정함은 정희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정희는 도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또 흔들릴 뻔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 도현의 단호한 충고는 정희 여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대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섞인 메시지가 수십 통이 왔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이제 민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건물은 엄마 거다. 이제 내 동생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서윤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안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그게 엄마가 저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며칠 후 민수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문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별보다 더 아픈 것이 아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문은 정희 여사와 민수 사이에 세워진 물리적인 벽이자 감정적인 경계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민수는 결국 울면서 어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문을 열고 나와 텅 빈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건물 임대료로 생활하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민수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서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어머니를 매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고, 도현은 정희의 건물 관리를 도우며 사위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짐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돈 없이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윤과 도현은 정희를 모시고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무릎 담요를 덮고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제야 알겠다. 엄마의 인생은 민수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의 인생도 엄마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는 내 삶을 살기로 했고, 너는 너의 삶을 지켜냈으니까. 고맙다, 서윤아. 내가 강하게 버텨줘서 엄마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 비로소 얻게 된 평화의 온기였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경계에 있음을 정희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가을날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문득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나야. 나. 이번에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월급은 적지만 이제라도 갚을게. 엄마 건물 팔지 마.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내가 엄마 꼭 책임질게. 미안해,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이전의 의존적인 아이가 아닌 책임감을 느끼는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의 실패 때문이 아닌 아들의 성장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내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윤과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은 찬란했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2명의 어른아이가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